이제 변호인이 그걸 이제 윤석열이 실제로 포고문 작성에 관여를 안 했고 오히려 통행 금지라는 이런 국민들의 이제 권리 행사를 방해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을 뺐다. 네. 그래서 결국 그들의 주장은 윤석열이 포고문 작성에 관여를 안 했고 사실상 이제 김용현의 전적인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오히려 말이 안 되는 것이 윤석열이 이제 대통령 시절 장관으로부터 그것을 보고를 받았다는 것을 일단 확인이 됐고 네. 거기에 그걸 빼든 뭐 추가를 했든 아니면 그대로 뭐 보고문 그대로 발령을 했든 어쨌든 최종 결제자인 윤석열이 그것을 실제로 결제했다는 것을 입증을 한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오히려. 증거가 되는 겁니다. 윤석열이 보고문 발령에 관여하고 최종 결제자였다는 거.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의도가 윤석열을 뭔가 엮으려고. 사건을 덮어주고 싶은 의도에서 얘기를 한 걸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오히려 그 반대로 오히려. 네. 윤석열의 그 보고문 작성과 결제에 최종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을 자기들이 스스로 입증한 거죠. 자승자박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폭을 한 거 네. 같네요. 이 정권은 자폭을 참 잘한다. 그리고 저는 그걸 보면서 네. 한 가지 더 드는 게 약간 한덕수 총리한테도 일종의 약간 협박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거기서 총리한테도 계엄을 사전 보고했다고 네.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건 저는 한덕수에 대한 어떤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김영현이나 윤 대통령 측에서 네. 한덕수 총리에게 너 거부권 같은 거 네. 그 행사하고 너 재판관 임명하지 말아라 이런 취지로 예, 그렇게 우리 경고 주는 말대로 거다? 뜻대로 하지 않는다면은 너도 여기에 다 연루가 돼 있다는 걸 우리가 다 폭로해 버리겠다. 순차적으로 보면 김용현 그 내란범의 네. 그 변호인 측의 기자회견이 먼저 있고 나서 그리고 나서 급하게 한덕수 지금 대행이 대국민 담화를 잡았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나서 권성동 또 대표 권한 대행이 입장을 또 발표를 그렇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엮어 들어가는, 그러니까 내 걸 보고 넌 말할 수 있어. 너도 내 거 보고 얘기해. 라는 네. 시그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두 분 말씀이 예.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게 일단은 한덕수가 이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계엄을 보고를 받았고 사전에 인지를 했고 네. 그 말은 한덕수 이제 권한대행이 이 계엄 내란의 공범 아니냐 이걸 이제 김용현이 당시 우리랑 공범이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직전까지 민주당이 이 지금 탄핵을 이제 하루 정도를 말미를 네. 주면서 그렇죠. 늦추면서 이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해라 이런 기회를 준 건데 고민이 있었을 거다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김용현 측의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 자신이 이제 이미 공범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만천하에 알려졌고 이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쪽과 공범들과 네. 같이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이고 그래서 일종의 이제 나는 이쪽 편에 서겠다는 것을 대국민 선전포고하고 그렇게 이제 커밍아웃 네, 한 거다 네. 그렇게 봅니다. 낱개로 보면 파편적으로 막 이런저런 발표를 하잖아요. 각자 도생처럼 보이기도 하고 네. 명분을 내세워서 국민들한테 막 이런저런 주장을 하는데 누가 종합 기획을 하고 있느냐. 네. 저는 윤석열이 아니라고 봅니다. 김건희인가요? 예, 윤석열은 지금 사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 김기현 수석을 비롯해서 바깥에서 지금 변호인단 섭외하고 헌법재판소 수사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아마 이제 내부에서 논의가 될 거고 윤석열은 직무가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누가 하겠느냐? 그러면은 자 비상계엄 선포하는 날짜 지정을 누가 했느냐? 처음에 설마 했는데 김건희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김건희가 바깥에 직접 물어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 지난주에 방송 나오셔서 그 우리 강미정 대변인이 무슨 그 쿠판 비슷한 걸 벌여가지고 전국에 있는 무속인들이 네. 뭘 살을 날리고 날렸다. 이렇게 한다고 막 대서특필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누가 주도하느냐? 김건희라고요. 그럼 김건희는 이미 용산 대통령실을 사실상 한 3개월 전부터 완전 장악을 했어요. 정보가 어느 날부터 용산 대통령실에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밀 유지가 안 되니까 다 김건희 라인으로 교체를 해버린 거예요. 아, 그러면 뭐 그것은 이미 이제 용산을 아는 사람은 다 이렇게 확인한 내용이고 그럼 지금 이걸 누가 지도를 하고 지시를 하느냐? 김건희 외에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김건희가 직접 하느냐? 김건희 대리인이 하느냐? 대통령실에 살아있는 비선
소위 말하는 이제 비서진들은 네. 김건희 라인들이 거의 다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깥에 오다를 포인트별로 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갑자기 한덕수가 변심을 했습니까? 이 사람이 공직 생활을 한 40년 이상 한 사람이 갑자기 내일 아침에 변심을 해버립니까? 좌고우면하고 있을 때 딱 포인트를 야 대통령 가라. 그렇게 하면 당신도 살 기회가 있다. 라고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를 계속 주목하고 저는 쳐다봐야 한다. 이 말씀을 좀 먼저 제기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누가 배후에서 이런 전략을 모두 짜고 큰 틀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이 많이 우려하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게 김건희 배우설이 사실 가장 유력한 다수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을 통해서 오늘 또 입장을 냈는데요. 한번 그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김용현 변호인은 또 상당히 우습습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이 언론을 선택합니다. 자, 취재 거부 관련해서도 어떤 얘기가 나는지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내용으로 또 기자회견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업무방해니까 하시라고. 반영을 하겠습니까? 하시라고. 저희 나가주세요. JTBC, KBS 거기 어딥니까? 자 체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MBN 나가주세요. 자 빨리. 지금 체증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을 김용현 장관이 작성하였으며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대통령이 문구 등을 수정한 것 이외에 실제 내용을 수정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통행 금지 또는 통행 제한을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장관 작성의 초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대통령이 국회의 경종을 울리고자 함이라는 본래의 목적대로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국민 생활의 불편, 경제 활동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삭제 지시하였습니다. 네, 지금 말한 저 사람이 바로 법무법인 자유 서울이라고 하는 그 사무실의 변호사인데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결과적으로는 포고령 초안을 자기네가 작성했다, 김용현이 작성했다. 근데 네. 대통령이 어쨌든 보고해서 이걸 받았다, 결재를 받았다. 거기에 통행금지 이런 내용이 있었었는데 그거는 대통령이 너네들을 생각해서 빼줬다. 네. 고마워해라. 결국 요점은 이거네요. 근데 저 법무부인 자유서울이라고 하는 곳은 변호사가 3명이 있어야지 최소한 법인이 되는데 2명입니다. 법무부인 2명밖에 없어서 3개월 동안 그 상태가 유지가 되면 인가를 취소해야 되는데 이미 그 시를 넘겼는데도 취소가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저 변호사한테 물어봤대요. 지금 변호사가 누구 있느냐, 2명인 게 맞냐 그랬더니 지금 정신이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답변이 어려운데요. 이렇게 말했다는데 자기 법무법인이나 좀 잘 하십시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불법 로펌이네요.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이제 뭔가 대응을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요새 되게 특이했던 게 KBS 취재하지 말아라. 니네 기자회견 들어오지 네. 말아라. MBC 들어오지 마라. JTBC 들어오지 말아라. MBN 들어오지 마라. 채널A 들어오지 마라. 다 들어오지 말래요. 네. KBS는 왜? 모르겠어요. KBS 못 요즘에 좀 들어오겠어요. 스탠스가 바뀌어서 좀 바뀌어서 그런가 그런 것 봐요. 같습니다. SBS는 들어와라. 그런데 SBS 우리는 거부. 우리는 안 들어간다. 예, 보이콧. 이렇게 됐어요. 야, 이거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기자 출신의 우리. 우스개로 KBS 이야기 그냥 시청자 여러분께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KBS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맞습니다. 누구 때문에 바뀐지 아세요? 사장 때문에 박장범 바뀌고. 때문에 바뀌었어요. 예, 박장범 사장이 요즘 태도를 확 바꿨대요. 이건 이제 들은 이야기니까 박장범 사장이 저를 명예훼손 고소는 하지 마시고요. 네. 제가 이제 그 비슷한 또래의 기자들이 지금 언론사에 다 있지 않습니까? 들어보니까 KBS는 충분히 바뀌고도 남을 것이다. 네. 그래서 요즘 박정문 사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하지 않는데요. 그냥 알아서 취재하라고 하니까 이제 KBS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취재하는 것인데 오히려 이제 자유서울과 같은 법무법인에서는 KBS를 배제하는 황당한 일까지 생겼는데 너희들도 믿지 못하겠다 이런 거 아닌가 싶네요. 이제 박장범 사장한테 다시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 백 뭐라고요?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해봐야 되겠네요. 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이 통과가 됐는데 네. 그 내용이
이 시청료 분리 징수를 통합 징수로 바꾸는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아, 네. 이제 네. 원래대로 돌려주신 네네. 거네요. 그래서 사실 민주당 주도로 바꿨고요. 그래서 민주당 과방위에서 주도로 그거 다 네, 했었어요. 그래서 KBS 진짜 잘해야 되겠다. 네, KBS가 이제 정신을 좀 차리시길 정말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다고요. 예? 당신들이 충성인 그 사람들은 사실 이걸 뺏어버려서 이걸 뺏어서 말을 듣게 하고 이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까 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KBS 분위기가 어느 정도로 바뀌었냐면 그 보도본부에 이 내란 관련한 보도만 따로 특별하게 하는 부서도 지금 짜여져서 진행에 아주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네, 합니다. 그렇군요. 자, 김용현 전 장관 측 인사들은 기자회견장 앞에서 A4 용지를 출력한 명단을 들고 언론사별로 기자들 출입을 제안했습니다. MBC, JTBC, 뉴스타파 못 들어갔고요. 오마이뉴스 못 들어갔고요. KBS 못 들어갔고요. 채널A 못 들어갔고 채널A는 왜 못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가죠. 저 동아일보도 이런 분위기 보십시오. 단독을 많이 네, 채널A 못 때문이군요. 들어갔고요. 네. 부담스러운 MBN 못 들어갔고요. CBS 못 들어갔습니다. OBS 못 들어갔군요. 들어간 곳은 조선일보, 스카이데일리 이런 데 들어갔다고 합니다. 참네요. 김용인 이야기 제가 좀 더 드리면요. 네. 김용인이 윤석열과 가장 가깝게 지내는 뭐 고등학교 선후배다 이러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오래 전부터요. 용산 대통령실 취재하는 사람은 김용현은 윤석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쯤 아는 거고요. 전부를 다 아는 사람은 이 사람은 100% 김건희 사람이다. 김건희와 뭔가 소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흐름을 보면서 김건희가 확실히 뒤에서 뭔가 배후 조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김용현 또는 김용현 대변인이 하는 대응책 보세요. 이게 얼마나 허술합니까? 자, 이렇게 합니까? 모든 언론 다 들어오라고 해서 정정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밝히는 게 맞습니까? 네. 매우 좁은 영역에서 그나마 자기들에게 유리한 기사를 써줄 사람만 딱 골라서 쓰잖아요. 네. 이 대응의 수단도 안 보시라고요. 천박하기 짝이 없죠. 언론을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편 모아놓고 그 기사를 일종의 받아쓰기를 하라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어떻게 민심을 얻습니까? 그런데 자기들끼리는 통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교주가 네. 교주가 땡땡땡이니까. 지금은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은 땡땡땡이다. 김건희다. 이렇게 저는 지금 보는 전교안 대표님 말씀에 저도 굉장히 네. 동의하는 게 예전에 김건희 씨 수사받을 때 검찰들 휴대전화기 다 먼저 걷고 들어가서 네. 지금 조사 내용이나 뭐 수사받는 내용이 외부로 유출이 되는 순간 조사를 멈출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스탠스가 지금 그 언론사 걸러서 받는 요 스탠스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 그렇군요. 김용현하고 김건희의 그 관계성을 얘기하셨을 때 저도 불현듯 드는 생각이 지금 김건희 원래 군인들이 대통령실에 파견을 가면 안보실로 가잖아요. 비서실에 근무하는 군인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의전 비서관실에 한 명 있어요. 군 행사하는 사람. 근데 부속실에 김건희를 수행하는 군인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 현역 군인인데 거기서 부속실에서 김건희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과거에 김용현이 17사단장을 할 때 참모였다고 합니다. 아. 자기 이제 수족 같은 사람을 김건희 수행하라고 거길 보내놓은 거예요. 김용현이 17사단장 할 때 예, 네, 참모를 그때 했던 참모로 사람. 있던 사람, 예. 자기가 정말 믿는 사람. 예, 그 사람이 지금 김건희를 수행하고 있다고 그 사람- 3년째 하고 있대요. 그 사람이 사실은 그 이상훈 대령이라고 그 당시에 2011년도에 장병 익사 사고를 미담으로 만들었던 그 사건에서 그 맞아요. 이상훈 대령을 거짓말로 이상훈 네. 대령 사건에서 거짓말로 위증을 해줘가지고 그 이상훈 대령이 무고죄로 징역을 살게 만들었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그 사람이 김건희 씨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김용현 씨가 김용현 씨에게 원래 그 이상훈 대령이라는 사람은 내가 당신이 시키는 대로 내가 보고를 잘못해서 당신이 그때 안전사고를 영웅담으로 만들어서 보도하게끔 만드는 나의 잘못입니다. 미안한데라고 거짓말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손가락으로 혈서를 써서 믿을 신자를 써가지고 보내주기도 하고 그랬던 바로 그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2017년도에 건의기에다가 본인이 그때 거짓말했다라는 걸 알리려고 네. 하니까 이 김용현 씨가 너 왜 거짓말해 이러면서 그 사람을 무고죄로 고소했고 그 무고죄로 고소하면서 그 이상훈 대령이 거짓말한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증인이 필요하니까 네. 지금 김기현 변호사가 말한 그 사람을 딱 중간에 증인으로 내세워가지고 이 사람 거짓말쟁이입니다. 내 말이 맞습니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징역 1년 6개월을 예. 받게 만들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분이군요. 맞습니다. 네. 이때 김용현을 도왔거나 김용현 편에 들었던 사람들이 다 지금 신기하게도 참 지금 현 정부에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요직에 다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윤석열이 최초의 기자회견 담화문에서 자신의 뭐 정치적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은 물론 이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 저렇게 이 뭐 검찰의 소환에도 경찰 공수처의 소환에도 불응하고 헌재 서류도 받지 않고 저런 정말 졸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배후에도 김건희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서류도 받지 않고 수사에도 응하지 않고 그 나가지도 말라 뭐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이제 많은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되는데요. 실제로 그 윤석열을 그래서 체포하고 잡으려면 김건희를 먼저 체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윤석열이 나올 거다. 그리고 윤석열이 체포돼서 구속이 되면 이제 김건희가 사실상 보호막이 사라지니까 그냥 이제 어떻게든 윤석열을 이렇게 체포당하지 않으려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예, 들었습니다. 좀 전적으로 일리가 동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뭐 일리나 의혹이 아니고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 대통령이 나와서 자기가 국민들 앞에서 자 내란을 이렇게 놓고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겠다 외면하지 않겠다 했는데 그때부터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누군가의 코치를 받고 있다. 코치가 참모? 그럴 수 없잖아요. 지금 다 망했는데. 그러면 언제 탄핵될지 정말로 날 받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김건희가 나서서 이런저런 걸 한다는 것은 의혹 제기가 아니라 실질이다라는 전제하에 지금 누가 주도하고 있느냐 이 문제 집중적으로 제기를 해야 되는 거고 김용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건희 사람이란 말이에요. 대통령을 가보면 주요 참모들 다 김건희 라인이에요. 네. 그리고 요즘은 얼마 전까지는 대통령실 안에서 이제 서로 얘기도 못해요. 왜냐하면 누가 첩자인지 모르니까. 바깥으로 이야기 계속 새어나오니까. 취재를 우리 같은 사람이 계속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안 나와. 왜냐하면 이제 갑자기 온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출발지를 어딘지 모르니까 나중에 판단해보니까 김건희 라인일 수 있다. 이러면 입을 다 닫게 되고. 그러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 파악을 아예 못해요. 비서실장이. 그런 정도로 김건희의 그 영향력이 컸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명심하고 있어야 한다. 저도 진짜 심각하게 느껴졌던 게 그 김용현 측 변호인들이 네. 그 변론 권한을 넘어서서 정당한 행위였다고 네, 맞아요. 내란에 대해서 언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변호인이 뭐 내가 이제 수임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뭐 변론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내란 옹호나 찬양이나 선전이 될 수 있는데 이거 범죄를 감수하면서까지 기자회견을 열 수 있었던 동기가 뭘까? 그러니까 다시 윤석열이 올 수 있다고. 돌아올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무섭고 좀 끔찍하다는 생각했습니다. 사람들 네. 보면 약간 종교 집단 같아요. 어떻게 보면 변호인이라기보다는 지금도 그 뭐 변호인을 제대로 윤석열이 못 찾고 있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이제 정상적인 변호인을 못 찾는 것이고 아마 이런 종교 집단 같은 열의를 가진 그런 사람들은 지금 줄을 서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